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녹화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유튜브를 조영환 대표하고 녹화한 것이 또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수가 형편없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다시 녹화 방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왜 그런지, 기술적으로 왜 그러는지 전문가들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 윤창중 여러분에게 윤칼세 TV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국무부 고위 관리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마디로 노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지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김영철 마이크 폼페이오의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노동당 부부장, 그리고 김혁철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였던 김혁철이, 북한의 김혁철이가 숙청됐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두 가지, 미 국무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김영철과 김혁철 숙청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 국무부 관리가 노라고 한 거, 이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이가 이렇게 된 거죠.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완전히 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결렬이 되지 않았으면은 다음 날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이가 어마어마한,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대북 지원 정책을 발표하려 했던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에 금강산 관광 개발 재개, 그다음에 개성공단 재개, 무조건 재개하겠다라고 치고 나오면서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다 지원해 주겠다. 또 그거 말고도 문재인이가 지난해 4월 27일 김정은을 만났을 때에 도보다리에서 만났을 때에 USB에 담아 주었던 내용, 엄청난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려 했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한 방에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금강산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김정은이가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를 하자. 이것을 그야말로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내가 관철하겠다. 관철에 들이오리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건데, 그래가지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바로 보냈죠. 그랬는데 미국 측의 최종 통보가 공개적으로 된 겁니다. 미국 측의 입장이, 거절 입장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공개적으로 표명한 거죠.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도 뭐 3.1절과 같은 그러한 국경일에 언급한 내용이 미 국무부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거절당한 경우는 이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한미 관계가 감히 동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다. 이게 부부관계를 말하라면 사실상 각방을 쓰고 있거나 아예 딴집 살림을 하는 조론 상태다. 뭐 완전히 파국 일보 직전이다. 이게 보통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죠.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탄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문재인이가 이제 3.1절에 또 북한을 의식해가지고 김정은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 허장성세를 부렸다가 완전히 작살이 난 거죠. 아무리 말려도 하겠다고 하니까 국무부가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지난번에 강경화가 5.23 조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그 5.23 조치를 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승인, 어프로벌이 없이는 어림없는 소리다라고 그냥 이 뒤통수를 때린 거와 똑같은 거죠. 아예 그냥 대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이 하노이 회담 그 결렬 이후에 문재인이가 김정은 편에 완전히 넘어갔다. 그리고 트럼프하고는 이제 갈라섰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는 건데 그것이 그대로 맞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다는 것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왜 지금 문재인이가 이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안달이냐면 이 미국 정상회담이 완전히 이게 이제 결렬이 됐는데 이게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과거와 같이 북한 주민이 과거의 북한 주민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21세기의 이른바 그 디지털 그 디지털화라는 그 대세, 그 추세에 북한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김정은이가 핵 개발을 하고 또 여기에 미국의 이 대북 제재가 정말 워낙 강경하니까 북한 주민들의 그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그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김정은 정권이 이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정도로 북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2018년 작년 신년사에서 핵 협상에 나서고 그 다음에 그 남북관계 개선에 무조건 나오겠다라고 한 그 배경이 김정은이 체제가 뭐 확고하기 때문에 이걸
뭐 과시 뭐 이 소위 말하는 이 어떤 핵 협상에 나서고 남북 관계를 개선할 정도의 그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좌파학자들이 그건 전혀 잘못된 거죠.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UN 대북 제재가 워낙 강력하고 따라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완전히 질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둔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김정은 정권, 지 정권이 붕괴되는 그런 위기가 곧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금방 대번 눈에 지금 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이가 이번 미북 정상회담 그 실패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받게 되는 그 정치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그 불만이 그 최고조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준비했던 김영철과 김혁철을 숙청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의 불만이 해소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북한은 늘 그렇다. 북한은 늘 뭐 그렇게 잔인하게 책임 전가를 한다. 뭐, 김정일도 그러고, 김일성도 그렇고, 뭐, 이렇게 평면적으로 볼 게 아니라, 김정은의 체제 위기가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다. 김정은으로서는 김영철과 김영철의 목을 치지 않고서는 북한 주민의 그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 지금 좌파 학자들이라든가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현혹이 돼가지고 그냥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뭐냐면 김정은은 지난 7년 동안 놀라운 이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완전 뭐 정권이 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김정은 체제는 무너질 리가 없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에서 지금 이렇게 국제 무대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국제 무대에 나오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계속 제스처를 쓰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김정은 체제가 그런 이 외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지 않으면,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전제다 이거죠. 김정은 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지난 7년 동안 그야말로 철옹성의 권자를 만들었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바로 이 논리는 뭐냐. 김정은 체제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붕괴 위기에 있다. 소위 내부 붕괴.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임플로전이라고 하죠. 내부 붕괴. 그 내부 붕괴의 위기가 그냥 깔려 있다며. 그 지뢰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김정은이가 바로 그 내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전제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주민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자 봐라, 우리는 핵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핵을 이용해서 이 북한의 경제도 이 융성하게 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병진 정책을 지금 완전히 우리는 성공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로 좀 북한 주민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핵을 폐기하고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고 북한 주민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왜 그렇게 서둘러 개발을 했고 또 그 왜 밖으로 나와서 트럼프 이 대북 관계 개선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사기를 치고 있고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저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그 배경이라는 건 뭐냐? 결국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 금강산 관광 재개 또 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서 대한민국 돈을 들여오지 않으면 그 체제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바로 김정은에게 지금 2월 28일 미북 정상회담이 완전히 실패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 이거 뭐 거의 뭐 이게 좀 뭔가 이게 이 정신 이상 좀 그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저러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김정은 정권, 김정은에게 산소 호흡기를 찾아주겠다. 김정은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이 북한과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 이런 판단 때문에 끝까지 김정은을 대신해가지고 지금 미국한테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된다. 개성공단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읍소하다가 완전히 그냥 참 그야말로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이거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정말. 네. 그런데 한마디로 지금 이 김정은이의 위기를 김정은 체제가 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김정은 체제는 붕괴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북한 전문 외국 기자들이 쓴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지금 우리 번역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충격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70년대나 80년대 대한민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북한은 지금 완전히 자본주의화가 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뭐 여러 가지 정말 너무너무 이것은 이 콘텐츠가 충실한 책인데요. 예컨대 그러니까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한번 꼭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작년에 미국의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북한의 최소 이 북한 정권이 공식으로 인정해준 장마당이 437개랍니다. 437개. 그러니까 평양을 포함해가지고 각 도당 평균 48개의 장마당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장마당이. 이게 왜 생기느냐? 그 기근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용인해 준 건데, 허락해 준 건데, 이게 지금 무려 북한에 436개의 공식적인 장마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공식 장마당까지 합하면 이건 뭐 몇천 개가 될지 모를 정도로 자본주의화가 된 거죠.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산소 호흡기를 찾고 있는 것이다. 산소 호흡기를.
그것을 산소호흡기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문재인한테. 그 문재인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김정은이를 만약에 산소호흡기를 물려주지 않으면 북한 정권은 무너진다. 문재인은 북한 정권 무너지는 것은 그건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위인이니까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철저히 지금 북한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그러죠. 이거 절대 저는 승리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주목해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김정은 붕괴 가능성입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저게 실패함으로써, 대실패로 끝남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엄청난 수렁에 지금 빠져 있다.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 여기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트럼프, 폼페이오, 존 볼턴이 지금 김정은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 오늘의 정세가 아닌가.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세력은 말이죠. 어떤 경우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해서 문재인의 대북 퍼주기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는 제 서재죠. 네, 모처럼 서재에서 방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